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잘 들리시죠? 옆에. 네. 보이시죠? 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OT, 50분 정도 최대, 그 전에 끝내드리도록 할게요. 어, 먼저 제 인사 좀 드릴게요. 저는, 하만휘 회계사라고 하고요. 저는 그 1급 강의를 주로 해왔는데, 오늘 설명은 제가 OT는 주로 드릴 거고요. 강의 이제 하실 선생님은 이제 송동근 선생님이십니다. 네. 어, 네. 네. 강의 오래 하셨고요. 어느 정도 하셨죠? 30년 강의하셨으니까 아주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시니까 여러분 어, 많이 도움 되시리라고 믿고요. OT는 제가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50분 동안은 제가 주로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궁금하신 거 끝나고 궁금하신 거나 뭐 있으시면 전화 선생님한테 여쭤보시면 되고 대강 다음 주 월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네,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겠죠? 네, 여기 인사는 여기서 잠깐 마치고 네, 네, 어, 네, 자, 오늘 그 자료 받으셨죠? 여기 한 장짜리. 요거 한 장짜리 받으셨죠? 요거 설명을 드릴 건데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일단 거기 보시면 훈련 과정 개요 있죠? 훈련 과정 개요부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정식 명칭은요. 훈련 명칭은요. 세무회계 자격증 어떤 자격증이냐? FAT 1급, 2급이죠. FAT 2급 취득 과정이고요. FAT 2급이라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우리 반 정식 명칭은 세무회계 자격증 FAT 2급 취득 과정 이렇게 돼 있고요. 기간은요. 4월 5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그쵸? 월요일부터 4월 28일 수요일까지 수요일 맞나요? 4월 28일 3주 조금 더 되는 기간이네요. 그쵸? 짧아요. 전체는 60시간 60시간이고요. 하루 4시간 강의예요. 하루 4시간 강의. 그러니까 몇 번 오시는 거예요? 15번 오시는 거예요. 그쵸? 15번 강의가 진행됩니다. 월화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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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화수목 이렇게. 월요일부터 목요일이죠. 월요일부터 목요일. 금요일 수업 없습니다. 금요일까지 수업을 하게 되면 너무 힘드셔가지고 월목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어요. 월수금 하면 또 너무 짧고 너무 이렇게 띄엄띄엄 되고 그래서 월목 이렇게 강의가 진행될 거고요.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13시 20분이에요. 하루 50분 4시간이죠. 이렇게 강의 진행되는 거예요. 그렇죠? 50분씩 4시간. 9시 반부터입니다. 아침 시간인데 이 정도면 잘 오실 수 있죠? 어, 뭐 아침잠이 많아서 9시 반이잖아요. 그렇죠? 오실 수 있으시죠? 네. 9시 반부터 1시 20분인데요. 점심시간이 약간 지난 시간이에요. 그래서 조금 출출하고 힘들 수 있는데 아침 충분히 드시고 오세요. 아침 충분히 드시고 오셔야 돼요. 이게 그냥 있는 것보다 이 공부하면서 머리 쓰면 더 힘들어요. 힘드니까 꼭 아침 잘 드시고 오시고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요. 그쵸? 취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물은 드셔야 되는데 뭐 여기서 옛날에는 까먹고 막 그랬어요. 그쵸? 귤도 까먹고 간식 먹고 그랬는데 이제는 좀 힘들어졌으니까 섭취가 제한되니까 충분히 식사하시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전체적인 개요예요. 그쵸? 훈련 기간이 짧다는 거, 그쵸? 짧다는 거, 60시간, 15일이라는 거. 그 다음에 어, 네. 그 다음에 어, 날짜와 시간 다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거기 훈련 기간 지금 설명드렸고 그 밑에 훈련 대상 있잖아요. 훈련 대상은 회계 초보자도 수강 가능, 회계 회자도 모르는 분도 수강 가능한 입문반이에요. 기초 입문반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 대부분은 처음 이제 회계를 공부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이니까 부담 없이 시작하실 수 있어요. 뭐 사전 지식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회계 이제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훈련 과목은요. 보시면요. 우리가 이게 세무회계 자격증 취득 과정인데 이 FAT라는 자격증이 이론과 실기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우는 것도 그럼 어떻게 배워야겠어요? 이론도 배우고 실무도 실기도 배워야겠죠. 그래서 그 두 개 같이 구성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구성은 실무 절반, 이론 절반, 실무 절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론은 이렇게 제가 이제 앞에서 하는 것처럼 선생님께서 강의 이렇게 하실 거고 그렇죠? 이론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론을 적용하는 거 어디다가 회계 프로그램에다가 여기 앞에 컴퓨터 있죠? 그 컴퓨터 켜셔가지고 더전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입력하는 것도 배워보실 거예요. 그래서 비율은 대체로 절반 절반 정도 돼요. 앞에 이론을 먼저 배우고 이론을 배워야지 뭐 넣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뒤에 절반 정도는 더전 프로그램 이렇게 공부하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진행될 거고요. 그 밑에 AT 자격 시험과 전산 세무회계 자격 시험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세무회계 자격증 취득 과정이 무슨 자격증이냐? FAT 2급이라 그랬잖아요. 이 자격증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비울게요. 여러분들 중에는 이 자격증에 대해서 뭐 들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하실 텐데 그래도 간단하게 우리가 자격증 취득 과정이니까 어떤 자격증인지 알아보는 필요할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나는 자격증에는 별로 이렇게 처음부터 목표가 없다, 관심이 없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아니면 자격증 꼭 취득하겠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자격증을 취득을 하세요. 꼭 처음 생각 없으셨다 하더라도 그거 듣고 우리 저기 시험 보면 이제 취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과정을 듣는다고 자격증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컴퓨터 자격증이나 뭐 다 똑같아요. 이 과정을 듣는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과정을 들으시고 시험장에서 따로 응시를 하셔가지고 시험을 보셔야지 자격증이 나오는 거고요. 합격을 하시면 고사장은 여기에요. 여러분 앉아 계신 자리 있죠? 1교실과 6교실. 그러니까 여기서 수업을 하시고 매 2달마다 그 자격증 시험이 있거든요. 신청하셔가지고 보시면 돼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편하겠죠. 여기 공부하셨던 곳에서 그대로 자격증 시험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는 조금 해볼게요. 자격증에 대한 얘기. 여러분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이라는 건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산세무회계 이런 말을 들어보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세무회계 관련 직종에서 자격증은 되게 많아요. 여러 자격증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널리 보편적으로 이제 취득하는 자격증이 전산세무회계 자격증이었어요. 전산세무회계 자격. 전산 거기 보시면 표의 오른쪽에 위에 보시면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이라고 돼 있죠.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이 가장 많이 이제 보는 시험이었는데 이게 옛날에는요. 거기 전산세무회계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전산이 더전 프로그램을 썼어요. 옛날에는. 10년도 전에는. 중간에 더전 프로그램이랑 세무사회 이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이 세무사회에서 주관을 했거든요. 세무사회 우리나라에 공인회계사회가 있고 세무사회가 있잖아요. 세무사회랑 더전 시험이랑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만들었었는데 더전 프로그램이랑 세무사회랑 이렇게 차이가 틀어져가지고 더전 프로그램이 더 이상 너희랑 같이 이제 못하겠다 해서 T가 나왔어요. 그걸 보고 있던 한국 공인회계사회가 그럼 우리랑 같이 하자. 그래서 만든 게 AT 자격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탄생이 10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전산세무회계가 인지도면은 더 있어요. 인지도. 그러니까 오래됐죠. 한참 해왔기 때문에 오래됐는데 그게 이제 더전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이 제일 많이 쓰잖아요. 실무에서. 그렇죠? 거의 대부분 더전 중소기업은 쓰는데 더전 프로그램이 떨어져 나오면서 AT 자격시험이라는 시험이 생기면서 비슷한 시험을 만든 거예요. 공인회계 사회에서.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지도 측면에서는 전산세무회계 자격증이 조금 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 더전을 배우는 그 시험은 AT 시험이다라는 거. 그런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이력서 취업이나 이직하실 때 이력서 이렇게 쓰시면요 전산세무회계 2급 1급 이렇게 쓰시면 다 알아보세요. 알아보는데 반대로 이제 AT 시험이라고 하면은 일단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직은 10년 정도 가까이 되긴 했지만 아직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더전 프로그램 쓰는 뭐 전산회계 시험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해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 두 개가 되게 비슷하거든요. 차이점부터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거 있죠. 주관하는 데가 전산세무회계 시험은 세무사회고 AT 자격 시험은 회계사회예요. 주관하는 데가 달라요. 근데 둘 다 민간 국가 자격증이에요. 민간 국가 공인 민간 자격 국가 자격증 국가에서 공인한 민간 자격증. 검정 프로그램 쓰는 이 프로그램이요. AT 자격 시험이 더존 스마트 A라는 거를 쓰고요. 가장 많이 쓰는 그 전산세무회계 시험이 K랩이라는 프로그램을 쓰는데 요게 일반 그 기업들은 많이 쓰지는 않아요. 이게 버전이 떨어져 나가면서 새로 개발한 건데 문제는 개발하면서 되게 많이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우리한테는 좋은 거죠. 왜 그러냐면 버전 프로그램을 쓸 줄 알면 K랩도 금방 써요.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소송까지 갈 정도로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K랩을 쓸 줄 알면 버전도 금방 익히고 더존을 쓸 줄 알면 K랩도 금방 익힌다는 거예요. 메뉴의 위치나 이런 것만 좀 다르고 작동 방법은 복잡하지가 않아요.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을 익히면 한쪽을 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 일단 프로그램의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형은요. AT 자격 시험은 약간 실무 위주예요. 증빙 위주. 증빙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실무 위주의 시험이고 그 전산 세무회계 자격 시험은 약간 이론에 좀 치중돼 있으니까 그 실제 시험지만 봐도 텍스트만 있어요. 글자만 쭉 있고 AT 자격 시험은 증빙 있죠. 세금계산서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쭉 증빙을 보여주면서 목표가 그거예요. AT 시험은 바로 시험 보고 바로 실무 들어가더라도 증빙 보고 당황하지 않도록 하겠다. 뭐 이런 취지가 그렇습니다. 뭐 취지가 그렇다는 거고요. 많이 비슷해요. 자, 그 다음에 등급은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공통점을 보시면 일단 목적이 비슷해요. 중소기업의 회계세무 실무자 양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어떤 그 특수한 프로그램 쓰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일반적인 회사들 있죠. 우리 98%의 일반적인 회사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회계 실무자를 양성하는데 필요한 시험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둘 다 국가 공인이고요. 시험 구성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시험 시간은요 60분, 90분 이렇게 돼 있고요. 등급 4개로 나눠져 있고 합격 기준, 응시 자격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 시험의 구성은요. 전산세무회계는요. 전산회계 2급, 전산회계 1급, 그 다음에 세무예요. 얘는 회계고, 얘는 세무 2급, 전산 세무 1급. 총 몇 개예요? 4개죠? 회계 2급, 회계 1급, 세무 2급, 세무 1급. 이렇게 4개로 구성이 돼 있고, 난이도 높아지는 순서는 이렇게 돼요. 회계 2급 다음에 회계 1급, 세무 2급 다음에 세무 1급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난이도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난이도는 이렇게 높아지는데 순서는 관계없어요. 따시는 순서는 관계없어요. 2급을 따야지 1급을 딸 수 있냐 그런 건 아니에요. 바로 뭐 세무 2급 지원해서 따면 취득이 되는 거예요. 순서는 관계없다라는 거고요. 난이도는 이렇게 높아지고요. 요거랑 이제 대응되는 게 AT 시험에서 부르는 거는요. AT 시험인데 회계잖아요. 그래서 FAT라고 하는 거예요. FAT 2급. 그 다음에 FAT 1급.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세무잖아요. 그러니까 텍스. TAT 2급, TAT 1급. 이렇게 대응이 돼요. 그러니까 전산회계랑 같은 건 FAT고요. 전산 세무랑 같은 건 TAT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난이도가 올라가고요. 순서는 관계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굳이 얘기하면 얘는 한 요 두 개 있죠. 요 두 개는 인문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FAT 전산회계 1급과 FAT 1급은 굳이 뭐 부르자면 기초. 그다음에 세무 2급과 TAT 2급은 중급, 고급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뭐 배우는 거죠? 요거 배우는 거죠. 요거 배우는 거죠. 입문 과정이고 60시간으로 구성된 입문 과정이고 이거 배우신 다음에 이제 다음 목표는 뭐예요? FAT 1급 그 다음에 요것도 잘 소화가 됐다. 그럼 TAT 2급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처음부터 이렇게 이거 취득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거 다 띄워놓고 바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회계라는 게 이게 회계가 있고 세무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세무를 하려면 회계가 잘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다 띄워놓고 이렇게 하면요. 아무래도 바닥이 약해요. 바닥이 약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자격증만 따고 끝낼 게 아니면은 실무를 하든지 조금 이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요.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요. 저도 1급부터 강의를 1급만 이렇게 하면 1급을 하면서 같이 했었는데 해보니까 2급을 하고 그다음 1급 하고 순서대로 가는 게 여러분이 훨씬 기초가 잘 닦여져 있고 또 다 그 윗과정을 취득하기에 훨씬 더 정석이에요. 정석. 회계라는 게 무슨 기술하고 같아가지고 밑바닥을 잘 다져놔야지 점점점 이렇게 수월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돼 있다. 이 과정이다. 그 과목은요 점점 늘어요. 2급, 1급 있잖아요. 이 시험 범위가 조금씩 느는데 얘는 얘를 다 포함하면서 조금 그러니까 그 상위 급수는요 조금씩 포함하면서 넓어져요. 무슨 얘기냐면요. 일단 회계 2급이나 FAT 2급은요. 회계 원리 있죠. 회계 원리를 시험 과목에 두고요. 그 다음에 전산. 전산을 시험 과목에 둬요. 그 배점 비율은요. 이 배점 비율은 이게 이론이고요. 이게 실무라고 하면 배점은 이론이 30%, 실무가 70%, 즉 100점 만점에 30점, 70점이란 얘기인데 그러면은 이론이 안 중요하고 이것만 잘하면 붙을 수 있겠네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론이 잘 돼 있어야지 실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울 때는 50대 50 비율로 하고 이론을 더 많이 배우는 이유가 이 실무 배점은 70이지만 실제 배점은 70이지만 어떻게 넣는지를 알아야지 뭐 그 전산 프로그램에 넣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 배점은 이렇게 돼 있지만 이론이 잘 돼 있어야 전산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범위는 회계 원리와 전산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급수 높아지면요. 회계 원리 플러스 이게 뭐예요? 부가가치세죠. 부가가치세 기초 여긴 내용과 전산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회계 원리가 들어가고 조금 더 추가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보다 부가세만 얹으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 거 잘 공부해 두면 그 다음에는 회계 원리에 조금 내용 추가하고 부가세 좀 추가하면 되고 그 다음에 TAT 되면요 회계 원리 부가세는요 조금 더 들어가요. 부가세도 조금 더 들어가요. 그 다음에 원천징수 연말정산인데 소득세 소득세 원천징수 소득세가 더 들어가요. 그 다음에 한 급수 높아지면 단도 또 들어가고요. 한 급수 높아지면 부가가치세에다가 원천징수에다가 법인세 일부, 법인세 기초, 법인세 일부 이렇게 들어가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급수가 높아질수록 조금씩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부분에 급수를 열심히 해놓으시면 그 다음 급수 할 때 새로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추가해서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려야 될 게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이 수업을 들으시는 이유가 이직이나 취업 때 도움이 되시고자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요. 그 이직이나 취업에다가 그 이력서에다 적으실 거는요. 요 정도? 그게 이제 많이 이게 좀 효과가 있다. 실질적으로 많이 써주는 부분이에요. 회계 2급이나 FAT 2급 입문 과정은요. 보통 요거 자격증은 잘 안 써요. 쓸 수도 있는데 조금 약해요. 그러니까 얘는 말 그대로 입문. 내가 차대변은 안다. 여러분 지금 차대변도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차대변은 안다. 요 정도고요. 이력서에서 내가 회계 어느 정도 공부했습니다. 이제 말긴 알아들어요. 하려면
적어도 회계 1급 그리고 세무 2급이 있으면요. 아, 저는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회계 공부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져요. 이 면접하시는 분이 회계 1급 있다 그러면 아, 이분은 기초적인 부분은 끝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고요. 세무 2급이 있다. 그러면 이분은 적어도 한 3, 4개월은 빡세게 뭐 짧게 길게는 6개월 뭐 6개월 정도? 요거 다 하는데 한 석 달?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공부 열심히 하신다고 가정하면 한 2, 3개월 걸리고요. 요거 두 개 하는데 여기까지 추가적으로 한 2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면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면접관이 보셨을 때 아, 이분은 공부를 적어도 몇 달은 하셨구나라고 받아들인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도움이 많이 돼요. 요거 가지고는 입문이에요. 말 그대로 시작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괜찮다 그러면 이렇게 더 들으시면 돼요. 취업하실 때는 이게 유리합니다. 아시겠죠? 얘는 잘 안 해요. 너무 마니악해 마니악. 얘는 다른 그 1급 이거는요. 이 법인세가 들어가잖아요. 이 법인세는요. 다른 시험에서도 많이 이제 전문적인 이론 시험에서 이제 다루고 여기서는 중소기업 실무자 양성하는 데는 여기서 끝내요. 여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목표는 1급 내지는 2급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시험을요 나는 관심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하실 때는요 시험을 딴다 생각하시고 공부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에요. 목표를 두고 기한을 두고 교재를 가지고 그쵸? 그게 제일 효율적이에요. 자극 생각이 없다 하시더라도 한번 따보세요. 해보시고 따고 성취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쵸? 그리고 가지고 있으면 손해볼 것도 없고 그쵸?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이전에는 그냥 강의를 했었는데 자격증 취득반으로 하는 게 더 효과가 있더라고요. 동기부여도 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한번 따보세요. 시험은요 2달에 한 번씩 있습니다. 2달에 한 번씩 짝수달에 한 번씩 있고요. 전산세무회계 시험은 여상에서 하다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이 이제 시험장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AT 시험은 여기서 할 거고요. 시험이 겹치진 않아요, 서로. AT 자격 시험과 전산세무회계 시험 겹치진 않아요. 항상 한 주 차이를 두고 같은 달에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되게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되게 이게 차이도 있어요. 차이가 거기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한 90% 이상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공부하면 같은 급수 내에서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거 공부하고 더 점만 좀 익혀가지고 AT 시험 따고 아니 요거 공부하고 K랩 조금 익혀가지고 요거 따고 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같이 따면 좋죠. 기왕에 하는 거면 그쵸? 근데 실상은요 전산세무회계가 조금 더 난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범위로 치면 얘가 조금 더 넓어요. 조금 더 넓어요. 근데 왜 AT 자격 시험을 제가 강의를 하냐? 이게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실무에 쓰는 용도로는 좀 나을 것 같아서 이걸 강의를 하고 있고요. 어차피 커버되는 내용은 비슷합니다. 90% 같다고 보시면. 그건 이제 차차 공부하시면서 보시면 되셨죠? 네, 그 정도. 그 다음에 70점 이상 합격이에요. 70점 이상 맞으면 합격이니까 이 시험은 뭐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에요.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어떤 시험이에요? 네? 공무원 시험이나 어려운 시험들 그런 시험은 어떻게든 떨어뜨리려고 발악을 하는 시험이잖아요. 그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공무원 시험은 진짜 떨어뜨리려고 막 하는 시험이고 이런 류의 시험은 어떻게 하는 거? 어떻게든 붙이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그쵸? 민간에서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도 종류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잘 시험에 도왔던 분들 있죠. 그런 분들 그런 거 잘 아는 분들이에요. 예를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 떨어뜨려야 돼. 그러니까 공부 방법이 어떻게 돼야 돼요? 쫙 구석에 있는 것까지 다 공부를 해서 남보다 내가 하나 더 알아야지 붙는 거예요. 그런 시험은 그렇죠? 그런 시험은 근데 공무원 시험이나 그런 시험은 남보다 어떻게든 내가 남이 공부 안 한 것까지 다 해가지고 더 맞출까 그거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일반적인 자격시험 있죠. 컴퓨터나 이런 자격시험, 이런 민간 자격증 시험 이거는요. 구석에 공부하면은 구석에 거 찾아서 공부하면 망해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 기본적인 거 있죠. 기본적인 거 안 틀리면 구석진 거 몇 개 좀 틀려도
전혀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하는 것만 해야 되는 것만 잘 해주면 붙어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격을, 시험을. 그래서 할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쉬운 것도 있어요. 그 쉬운 부분만 안 틀리고 잘 익히시면 다 붙을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날 나온 김에 또 말씀드릴게요. 전산. 이게 전산이 컴퓨터 앞에 놓여 있잖아요. 컴퓨터 잘 못하는데 할 수 있을까요? 전혀 관계 없어요. 엑셀 못하는데 전혀 관계 없어요. 타자를 치긴 하는데 그것조차 또 많이 치진 않으니까 컴퓨터 완전 울렁증이 있지 않는 이상 전혀 관계 없으니까 다 하실 수 있어요. 물론 젊은 분들이 좀 더 빠르긴 해요. 많이 만져보시면 빠르긴 한데 그거를 검증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컴퓨터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이 아니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거기 앞에 다 설명을 드렸고요. 자격 시험의 구성까지 설명을 드렸고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또 많이 질문 나오는 내용들을 다 설명드렸는데 네.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기가 좀 힘들죠. 끝나면은 혹시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세요. 다음 질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장 뒤에 보세요.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국비 지원이잖아요. 이게 그쵸? 그러니까 일반 학원 같은 경우는 그냥 수강료를 받고 강의를 하고 출석을 하시고 끝나면 되는데 지금 이거는 국비 지원이니까 지금 당사자가 어떻게 한 명 더 있는 거죠. 훈련생과 훈련기관과 국가 이렇게 3자 간의 관계예요. 그러면 훈련기관은 훈련을 제공하고 훈련생은 훈련을 받고 국가기관에서 훈련기관한테 훈련생한테 훈련을 잘 했는지 관리 감독하면서 잘 됐으면 비용을 일부 훈련생한테 받고 국가로부터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관리를 잘 하라고 하겠죠. 그 관리 기준이요.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 여러분 내일 배움 카드잖아요. 내일 배움 카드는 그 구직자 내일 배움 카드와 재직자 내일 배움 카드로 크게 분류가 되거든요. 구직자 내일 배움 카드, 재직자 내일 배움 카드. 근데 여러분 대부분 지금 오전반은 구직자 내일 배움 카드 가지고 계신 분이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 구직이든 재직이든 수료를 해주셔야 돼요. 수료. 그러니까 중간에 중도 탈락되면 안 돼요. 그리고 재직자는 그걸로 끝나는 거고요. 구직자 카드 가지고 계신 분은 수료와 취업까지 6개월 이내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취업까지 그것까지 관리를 요구를 해요. 국가는 훈련 기간에. 근데 취업이라는 거는요 사실 의도대로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다 마음은 있으시지만 그게 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취업을 관리를 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이 취업은요 취업 활동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취업에 관심이 없는데 들으시면 안 돼요. 일단 첫 번째로 나는 취업에는 관심이 없고 공짜니까 내가 나라에서 주는 혜택 다 받고 다니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다른 분의 기회를 뺏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취업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취업에 도움되기 위해서 구직 활동을 하셔야지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회계 수업 듣고 그 다음에 취업 활동 잘 하고 계세요라고 이제 저희가 또 상담을 이렇게 매달 전화를 드리거든요. 6개월 동안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의무니까. 그러면 아니요, 저 배우고 있는데 뭐 배우세요? 제과 제빵 배우고 있대요. 그 다음 또 컴퓨터 배우고 싶대요. 그 다음 다른 거 외국어를 또 듣고 싶대요. 그러니까 그분은 뭐예요? 취업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으셨고 그냥 이것저것 그냥 교육받고 듣고 싶으신 거였던 거예요. 그것도 좋은데 그렇게 하시면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이 수업은 좀 안 들으셔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되게 피해가 커요. 그렇게 해서 취업률이 떨어지면요. 첫 번째는요. 그러니까 취업률을 계산을 하거든요. 나라에서 그거를 이제 관리한다 그랬잖아요. 취업률이 떨어지면 일단 첫 번째로 일단 훈련 기간을 인증을 안 해줘요. 제일 큰 문제는. 그러니까 그걸 평가에 반영을 해요. 제일 큰 게 취업률이에요. 인증 안 해주면 1년마다 인증평가, 기간 평가를 하는데 취업률이 낮다. 이 기간에 취업률이 낮다. 그러면 인증을 안 해줘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 닫으라는 얘기예요. 문 닫으라는 얘기. 여러분 주위에 많이 뭐 이렇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직업 전문 학교가 생겼다가 많이 없어지죠. 많이 없어져요. 정말 많이 없어지고 제주도에 다양하지 못한 이유가
취업이 율이 떨어져서 많이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많이 문도 닫고.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정말 그래요. 많이 닫아요. 정말. 그래서 다양한 수업을 회계 수업이 좀 제 자랑을 잠깐 하면요. 정말 감사하게도 이 회계 수업이 계속 지금 3년 정도 다시 시작한 지 한 3년 정도 됐는데 계속 열리고 전부 늘어날 수 있는 게 먼저 들으셨던 분들이 취업 잘 해주시고 수료 잘 해주셔가지고 국비 지원도 다른 기관보다 더 많이 받고 다른 기관 이게 취업률 첫 번째 인증평가 그 다음에 그 지원율도 달라져요. 취업률이 높아지면 그래서 그런 거 영향이 있는데 취업률이 낮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인증평가도 못 받아서 학원이 진짜 문 닫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까지 안 가더라도 뭐가 지원율이 낮아질 수가 있고 그런 하여튼 생각보다 큰 문제가 있고 여러분이 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취업률은 되게 이제 중요하게 나라에서 관리하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전화를 드릴 거예요. 잘 하고 계시나? 근데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취업이라는 게 열심히 하고 계시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이제 도와드려요. 알선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회계사 회에 있으니까 공인회계사 사무소나 세무사무소에서 뭐 이런 사람 구한다고 이렇게 연락이 오면은 제가 이렇게 추천도 드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모든 여기 계신 구직 원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다 합격 보장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거짓말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저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요즘에 구직자가 많이 느셨어요. 그래가지고 기존의 방법까지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이제 많이 늘리려고 취업처를 많이 좀 이렇게 발굴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 구직 활동에 좀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 구직 활동 생각 없으신 분은 처음부터 부디 말씀드리는데 좀 이 훈련하고는 적합하지 않아요. 안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피해가 커요 서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니 지금 말씀해주신 건 아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시작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 듣고 나서 저는 취업에 관심이 없어요라고 말씀해주시면 정말 정말 안 돼요. 그렇죠? 그건 안 되고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후에 그 시작하기 전까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 수료 구직차 카드 가지고 계신 분은 그 취업이고요. 그 다음에 재직이나 구직 공통으로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수료입니다. 수료. 수료는 뭐냐면요. 출석을 잘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출석을. 그 수료 기준은요. 출석 80% 이상이에요. 80% 이상. 그러면 20%는 결석해도 된다는 얘기냐? 맞아요. 결석해도 되는데 결석하실 생각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이게 입문이잖아요. 여러분 시작하는데 첫 번째로 시작하는데 막 결석을 하고 그러면 구멍이 뻥뻥 뚫리면 이게 잘 못 따라가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사실은 입문 과정에서 시작하는데 첫날 4시간 빠졌다. 그럼 거의 경험상 못 따라가요. 첫날 4시간 빠졌다. 예를 들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기간 내에 요 기간 2주 3주 내에는요 한 번도 안 빠진다는 각오로 하셔야지 돼요.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80%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플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80% 이상 100%를 요구를 하지 않는 거고 처음부터 20% 결석하실 생각으로 하시면 안 돼요. 20%면 3번 결석입니다. 15일 중에 3번 결석까지는 가능한 거예요. 그거 넘어가면 자동 제적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내일 배운 카드 이력에 평생 남아요. 다음 수업 다른 강의를 제한받을 수가 있어요. 토해내진 않아요. 수업력 다 토해내진 않는데 제한을 받고 또 다른 데서 탈락이 되면 그때는 일부 이렇게 깎이고 막 그래요. 여러분 피해보다는 훈련 기간 피해도 막 심하다는 거 꼭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대부분요 듣기 시작하실 때는요 다 열심히 듣겠다고 하세요. 저 빠질 건데요라는 분은 거의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알아요. 지금 이 반은 짧아서 괜찮은데 본인이 알아요. 난 다음 주 매주 3일 정도 4일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 본인이 어렴풋이 아는데 꼭 무리를 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돼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할 수 있을 것 그런 분들은 꼭 상담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분들을 이제 석주 동안에는 전혀 들으시는데 문제가 없는 모든 걸 다 해결한 상태에서 오셔야 돼요. 매주 화요일 저 못 올 것 같은데요. 매주 화요일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신 분 안 돼요. 육지 가가지고 언제 3일 빠져야 될 것 같은데 3일 그때만 빠지면 다 올 거예요. 안 돼요, 안 돼.
다 오실 수 있는 상황에서 시작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말 처음부터 그렇게 빠질 의도가 있으시진 않아요, 보통. 하다 보니까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무리하다가 항상 문제가 발생해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시작하고 나가지고 탈락이 되면요. 정말 좀 큰 문제가 되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훈련을 이제 3회까지는 3회 결석까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거 절대 다 쓰실 생각하지 마시고 100% 오신다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 따라가실 수 있고 조금 구체적인 얘기를 드릴게요. 그럼 결석이죠. 지각과 조퇴도 있겠죠. 지각과 조퇴. 지각과 조퇴는요. 세 번 하면 한 번 결석이에요. 그러니까 3분의 1 결석이에요. 지각과 조퇴는. 지각은 뭐 조퇴는 뭐냐? 4시간 있잖아요. 4시간. 2교시 전까지 오면 3교시 시작하기 전까지 오면 지각. 1교시 와가지고 2교시 듣고 3교시 이후에 퇴실하면 조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4교시 시작할 때 와가지고 4교시만 듣고 가셨다. 그거는 결석이에요. 즉 50%를 들어야 돼요. 전체 수업이 4번 있잖아요. 4번 4교시 있잖아요. 4교시 있잖아.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있으면 언제까지 온다? 3교시 전까지 찍어야지 지각이 되고요. 그리고 끝까지 계셔야겠죠? 조퇴는 1교시 듣고 3교시까지 2교시까지 듣고 가셔야지 조퇴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11시 30분이죠. 11시 20분.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고요. 3번 지각하면은 한 번 결석이 되니까 그것도 주의를 해주세요. 나머지 부정 출석이니 뭐 이런 거는 설명 안 드릴게요. 뭐 따로 안 드리고 그럼 출결을 어떻게 하냐? 이것도 좀 중요해요. 출결은요 그 핸드폰으로 합니다. 핸드폰을 꼭 가지고 오셔야 돼요. 핸드폰에 HRD 어플이라는 게 있고 그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 가시면 HRD 어플이 있어요. HRD 검색하시면 어플이 하나 나오거든요. 그걸 까셔가지고 반드시 까셔가지고 그 로그인까지 해가지고 수업일날 로그인까지 한 상태로 오셔야 돼요. 그날 막 이제 까시고 로그인 하시려고 하면 이제 수업 출결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로그인까지 하셔가지고 저기 해보시고 오셔야 돼요. 어플 까시고. 그럼 핸드폰으로 어떻게 하냐? 각 교실에 이제 그 조그만 게시판 왼쪽 위에 바퀴벌레 어디 저거처럼 생긴 게 있죠. 저 단말기가 붙어 있으면 근거리 블루투스 있죠. 블루투스로 저거를 근거리에 이제 오게 되면 입실 하시겠습니까? 라고 떠요. 그럼 거기서 입실이라는 걸 눌러요. 그러면 입실이 되는 거고요. 나가실 때 어떻게 한다? 퇴실이라는 걸 눌러요. 그러면 퇴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핸드폰 안 가져왔다.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때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 내일 배운 카드 있죠. 내일 배운 카드. 그 결제 카드. 그거는 훈련 기간 동안 항상 주머니에 지갑에 넣고 다니세요. 핸드폰이 갑자기 안 되거나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안 가지고 오시거나 깨지거나 그럴 때 카드로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선책으로 항상 가지고 다니셔야 되고요. 2개가 없다 그럼 출결이 안 돼. 몸은 왔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엄격해요. 훈련 기간에서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오셨는데 입시를 안 찍었어. 그리고 끝날 때쯤 생각이 났어. 입시를 안 찍고 있다가 끝날 때 안 찍었는데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오시자마자 항상 입실 눌러야 되고요. 퇴실할 때도 입실은 제대로 했는데 갈 때 그냥 까먹고 그냥 가셨어. 퇴실이 안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오셔야 돼요. 돌아오셔서 퇴실 누르셔야 돼요. 그냥 아니야 진짜 여러분 그런 분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 왜 그러냐면 까먹어요. 이렇게 끝나고 질문해야지. 특히 질문해야지. 그리고 끝나고 바로 화장실 갔다가 하고 그러면 안 까먹으실 것 같죠? 꼭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책임하에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 기간은 그거를 임의로 조정을 못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시면 입실부터 누르시고 끝나면 퇴실부터 하셔야 돼요. 그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안 나와요. 지금 여러분 등록이 안 돼 있고 안 돼서 안 나오고 하는 방법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날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첫날은
조금 일찍 오셔야 돼요. 한 20분 정도. 왜냐 기계가 안 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1분이라도 늦게 찍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각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퇴실할 때도 11시, 13시 20분까지잖아요. 13시 19분에 찍으면 뭐가 될까요? 19분에 찍으면 조퇴가 되는 거예요. 조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요것도 찍을 때 선생님이 끝날 때 아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안 끝나지 그러면서 19분에 퇴실 눌러버렸어. 조퇴됩니다. 조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 제가 왜 이 말을 길게 드리냐면요. 꼭 그러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시라고 좀 주의를 드리 차원에서 말씀을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본인이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이제 끝났어요. 비콘 있죠? 비콘은 핸드폰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내일 배운 카드는 항상 가지고 다니시고 핸드폰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잘 기능이 잘 안 할 때가 있어요. 로그인이 안 된다든지 인식을 안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카드를 가지고 다니시라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입실하고 본인이 퇴실하는 거예요. 말씀은 드리겠지만 그거를 까먹으시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꼭 잘 챙겨주세요. 잘 챙겨 그리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잘 챙겨주시고 저희는 그거를 훈련 기간에 그거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퇴실, 입실, 그렇죠? 그리고 조퇴하실 때도 꼭 퇴실 누르고 가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행평가 있는데요. 수행평가는 뭐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60점 이상의 그 합격인데 2번 시험을 볼 거예요. 과정 중에 2번 시험 보는데 60점 이상 패스인데 이거 패스 못 해가지고 수료 못 하신 분 단 한 분도 없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중간에 객관식으로 시험 2번 본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조금 말을 좀 빨리 해서 좀 시간을 단축했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반 수업을 지금도 오리엔테이션 지금 305시라고 옆교시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쪽은 지금 제 이제 마이크로 저쪽 스피커에 나오고 있고 화면이 찍혀서 지금 이렇게 스크린에 나오고 있으니까 저는 저기 없지만 저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요거는 이제 조금 유동적이지만 아무튼 당분간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도 확인 중에 있는데 요렇게 되면은요. 어떻게 그럼 할 거냐? 그거는 조금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볼게요.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그냥 선착순으로 해서 오시는 분 순서대로 앉고 저쪽에 이렇게 원하시는 자리로 선착순이라기보다 원하시는 자리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그 거리두기 연장 그걸 좀 보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오시는 대로 앉으시고 거리두기 좌석 뛰어 앉으시면 돼요. 앉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차는요 주차장이 따로 없어요. 이렇게 다 주차장 따로 없으니까 조금 시간 여유 가지고 오셔가지고요 오전에는 그나마 될 때가 있거든요. 여기 가게 앞에만 말고 저 주택가에 되시면 한 5분 정도 3분 정도 조금 걸어온다 생각하시고 되면 자리는 충분해요. 제 경험상 오전에는 너무 여기 가까이 될 거면 생각하시지 마시고 조금 두고 그냥 한 분 걸어온다 생각하시면 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네 취식 제한 말씀드렸고 뭐 마스크 잘 써주시고 뭐 그런 내용들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드릴 내용 다 드린 것 같고요. 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취업이나 그 다음에 또 수료 저기 수강하시는데 결석이 예상되거나 그러면 꼭 끝나고 말씀해 주세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지금 등록하기 전에 취소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다리신 분도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상관없는데 시작하고 나서 못 듣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네, 아시겠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월요일 날 오실 때 앱 깔아 오시면 되고요. 월요일 날 오실 때는요. 어플 깔아 오시면 되고 필기구만 가지고 오시면 돼요. 필기구. 그다음 내일 배운 카드하고 내일 배운 카드 어플 까시고 그다음에 필기구만 챙겨 오시면 되고요. 교재는 요걸로 하거든요. 요 교재 드릴 거예요. 그날 당일날 드릴게요. 당일 드리니까 필기구하고 카드하고 어플만 잘 깔아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